안녕하십니까. 100세 인생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상담 나누었던 사례들을 통해서 노후의 생활과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많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문제로 고민을 하실까, 그거를 압축을 해봤어요. 제일 많았던 거를 1, 2, 3, 4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많이 힘들어하시는 주제가 질병하고 또 빈곤 문제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문제, 그리고 퇴직 후에 아무런 역할이 없는 문제, 이 네 가지를 많이 꼽으시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를 공부하시거나 또 어쨌든 노인복지 쪽으로 입문하는 학생들에게 저희가 첫 시간에 강의를 할 때 이야기를 하는 게 노년기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서는 또 유난히 어떤 거를 제일 힘들어 하실까라고 질문을 드려보면 네 가지 중에서 1위로 꼽으시는 거는 어르신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가 평생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이거에 따라서 대답들이 다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준비했던 사례, 첫 번째 사례는요. 노후의 고독과 외로움, 그거를 견디기 힘드셔서 재혼을 생각하고 계시는 할머니 사례하고요. 두 번째 사례는 수선집, 수선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할아버지 사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재혼을 준비 중이신 할머니 사례예요. 이 할머니는 15년 전에 사별을 하셨대요. 그리고 슬하에 아들들을 이제 키우고 있는데 둘 다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둘 다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큰아들네 가족하고 같이 살고 계시는 거죠. 할머니는 아들들 열심히 키워 오셨는데 어느 부모나 똑같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아들들이 성장해 가면서 아들들을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지금 아들이 결혼했는데도 내 품 안에 아들들을 다 안고 품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아들들은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또 제 생각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떠신데요 할머니? 그랬더니 큰아들이 결혼을 했고 이렇게 큰아들네서 같이 살다 보니까 아들하고 며느리하고는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할머니는 그 안에 끼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행복하고, 할머니 표현에 의하면 그래요. 그들은 행복하고 나는 불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같이 살면서도 왠지 소외감 같은 거, 왠지 낯설음 같은 거 이런 게 느껴질 때면 내가 이 집에서 얼른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할머님이 이 집에 나가시기 위해서는 우리 필요한 게 있죠. 사람이 독립적으로 자립적으로 생활하려면 일단 경제적 독립도 필요하고요. 신체적 독립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할머님이 혼자 사실 수 있을 만큼 이 체력을 갖추고 계시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는 그거는 갖추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경제적으로 독립하실 수 있을 만큼, 즉 다른 곳에 거처를 마련하실 수 있을 만큼의 경제력을 갖추고 계신가 하면 그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만큼의 규모인지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할머님은 너무 외로우셨어요. 한 집에서 아들네 가족하고 같이 살아요. 독거노인이 아니라 가족이 있는데도 그 가운데서 더 이상하게 상대적으로 외로움을 느끼시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할머님이 친구한테 이런 하소연을 했고 친구분이 이 할머님을 데리고 어디를 갑니다. 거기 갔던 곳이 어디냐면 혼자 사는 노인들의 모임, 어떤 단체 같은 데에 할머님이 이제 친구 따라 가신 거예요. 가서 이렇게 봤더니 혼자 된 할아버지들도 많고 혼자 된 할머니들도 많고 하니까 이 어르신이 처음에 그 곳에 따라갈 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냥 적적하지 않게 심심하지 않게 말이나 잘 통하는 이야기 친구나 사귀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할머니는 조금 뭐랄까요? 라이트한 마음으로 참여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참가를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는 일단 목적 자체가 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싱글 어르신들이어야지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싱글 어르신들이 이성과의 만남을 원하시는 분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갔을 때에도
많은 할아버님들이 관심을 표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 할머니랑 두 분이서 그곳에서 이제 여러 할아버님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정기적으로 모임 있을 때마다 참가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점점 회를 거듭해서 참가할수록 이 할머니 생각에는 여기는 왠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이야기 친구나 사귈까 하고 왔는데 여기 왔더니 할아버지들이 이야기 친구에서 만족하는 분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머니 표현이 너무 좀 그랬는데 뭐라 그러셨냐면 젊으나 나이 드나 남자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이렇게 몇십 명이 모이신대요. 한번 모일 때마다. 근데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친해지시면 몇십 명이 같이 만나는 거 말고 둘만 따로 만나고 싶어 하시더란 얘기예요. 근데 할머니는 누군가하고 1대1로 둘이 사귀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나 안 하겠다고. 그러고 나서 그 모임에 친구 할머니는 다니시는데 이 할머니는 그 후로는 모임에 안 나가셨대요. 안 나가시고 이제 또 똑같은 생활로 돌아오셔서 지내시다가 얼마간의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한 3달쯤 지난 후에 친구 할머니랑 다시 같이 그곳에 또 참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3달 후에 가봤더니 이번에는 또 분위기가 또 다르더래요. 3달 만에 달라진 분위기를 할머니가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위기가 달라졌던가요? 했더니 옛날처럼 자꾸 이렇게 출근되고 와서 데이트하자 그러고 이런 할아버지들이 없어서 참 좋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님이 얼굴이 상기가 되시면서 제가 딱 느끼기에 그 말씀을 하실 때 표정이 굉장히 좀 이렇게 기쁨에 찬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기쁨에 찬 표정으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선생님 이번에는 3달 만에 가서 점잖은 양반을 한 명 만났지 뭐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잖은 양반이요? 어떤 분을 만나셨는데요? 그랬더니 생각도 많이 통하고 이야기도 참 점잖게 하고 급하게 뭔가를 서두르지도 않고 따로 둘만 데이트하자고 얘기도 안 하고 이런 분을 만나셨대요. 그래서 그럼 할머님이 원하셨던 그런 모습이네요. 이야기 친구. 그랬더니 맞다고. 그래서 너무 좋으셨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할머님의 친구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님 2분하고 할아버지 2분하고 이렇게 4분이서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또 시내에서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4분이서 또는 6분이서 같이 만남을 이어오시면서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시게 되었고 또 점점 가까워진 모습이었대요. 그러다가 몇 달 정도 되셨을 때 이 남자 어르신이 할머니에게 프로포즈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 할머니 프로포즈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 거창한 건 아니고 그분이 워낙 점잖은 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서울 근교에 집 하나 사서 그냥 조용하게 우리 여생을 같이 지내면 어떨까요? 라고 그런 식으로 프로포즈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할머니는 어떻고 싶으신데요? 그랬더니 저 그래서 아직 대답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서 그래서 상담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그 말씀을 하실 때 할머니 이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거는 나 결혼하고 싶어요 이거예요. 근데 그 결혼하고 싶어요가 저 사람을 정말 좋아해서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딱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할머님이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또 어느 일정 부분은 집에서 지금 아들과 며느리랑 지금 3분이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집에서 그 2분은 행복하고 나만 좀 불행한 것 같고 소외되는 것 같아서 이 집에서 얼른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계셨어서 집으로부터의 도피처로서 이 할아버지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싶은 건 아닌가 하는 살짝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은 할머니 집으로부터 도피를 하는 목적으로 결혼을 승낙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몇 개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체크해 보셔야 될 게 정말 속 안에 있는 내 마음
내 마음을 먼저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정말 저 사람하고 같이 여생을 보내고 싶어서 승낙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아들네가 보기 싫어서 얼른 그 집에서 나오려고 결혼을 승낙하고자 하는 건지, 그걸 먼저 판단해 보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때 할머님이 제 앞에서 한참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런 마음도 크고 저런 마음도 있고, 선생님, 제가 집에서 나오고 싶은, 즉 도피를 생각하면서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예 없다고 대답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분 그래도 제가 여러 달 동안 이렇게 만나보니까 저 이분하고 많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대화도 잘 통했고요. 또 이분의 스타일, 성격도 저하고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분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질문을 드렸죠. 할머니, 그러면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얘기가 내 마음을, 정말 깊은 곳에 있는 내 마음을 체크해 보세요 였는데, 지금 할머님이 내 마음을 체크해 보니까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더라, 난 이 사람하고 여생을 보낼 마음이 있더라, 이 사람하고 성격이 됐든 뭐가 됐든 잘 맞는 것 같더라 라고 판단이 들어서 결혼을 하고 싶은, 재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시다고 하면 두 번째로 체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요, 현실적인 체크예요. 그러니까 재혼을 하시게 되면 집을 어디에다가 얻을 것이며, 그 집을 얻는 비용은 누가 어느 만큼 될 것이며, 또 지금 현재 각자의 삶을 오랫동안 살아오셨기 때문에 많든 적든 간에 각자의 재산이 있으실 텐데, 각자의 재산은 앞으로 결혼을 해서 합치시게 되면 어떻게 관리하실 것이며,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해서 큰 거에 이르기까지 현실적인 부분을 체크하고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할머님이 이렇게 혼자 생각하시면서 각자 재산은 각자 거니까 그건 각자가 써야 되겠죠. 예, 관리해야 되겠죠. 근데 집을 얻는다는 거는 글쎄요, 우리 세대 때는 남자가 집을 얻었지만 저는 꼭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일부 보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라면서 할머니의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다 들어드리고 받아들이고 하면서 마지막에 무슨 말씀 했냐면, 할머니, 지금 저하고 현실적인 체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드렸던 게 아니고요. 이 얘기를 반드시 할아버지하고 만나서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이 생각을 그때 할아버지하고 만나서 이야기 진행될 때 처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생각을 미리 한번 해보시고 안을 가지고 할아버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셔야 할머니의 정말 정확한 생각을 할아버지에게 전달하실 수가 있어서 지금 연습 겸 해서 한번 생각을 미리 해보시자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할머님 말씀을, 이게 두 번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할머님이 조금은 개방적이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할머님이 할아버지에게 모든 걸 기대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 도피해서 나와서 할아버지에게 기대서 여생을 살아가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할아버지에게 온전히 할아버지가 모든 걸 다 되는 상황에서 재혼을 하신다고 하면 할머니는 글쎄요,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되니까 당당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정도는 당당하게 노후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안심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말씀 드렸냐면요. 그렇게 이제 앞으로 할아버님 만나셔서 결혼 프로포즈 받은 거에 대한 답도 주시고요. 또 같이 살게 될 경우에 구체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의논도 같이 하세요. 근데 그 의논을 하시는 시간이 일단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함께 의논을 하시다 보면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는 건 그 사람의 생각이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인 거를 함께 대화로서 체크해 가는 과정에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확인하지 못했던 이분의 성향,
이분의 성격, 이분의 어떤 의사결정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머님이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대화를 오랫동안 여러 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노후를 여생을 혼자 보내는 것보다는 이분하고 같이 걸어가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이 드셨다고 하면 세 번째는 자녀분들한테 인사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때는 자신감 있게 인사시켜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들에게, 며느리에게 내가 이후의 삶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식사 한번 초대하시면서 그러니까 할아버지랑 할머님이 자녀들을 식사 초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형태로 자녀들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람, 나와 함께할 사람에 대해서 인사 소개를 시켜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이런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할머님 마음 체크하시고 현실적인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들들에게, 가족들에게 새로운 사람 인사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면 진행이 무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지금 이 할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사회에서 그런 거 있어요. 혼자 되신 할머니가 계신다? 혼자 되신 할아버지가 계신다? 그러면 억지로 1대1로 이렇게 짝을 연결해 주는 그런 일들이 간혹 보여요. 그래서 누구를 1대1로 소개해 주고 하는 모습들 보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렇게 많은 분들 가운데에서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러니까 1대1로 만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저분의 성격, 저분의 성향 이런 것들을 날수가 거듭되면서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년기의 이성교제 또는 노년기의 재혼과 관련해서는 서서히 알아가는 과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남녀 커플을 이루어서 사귀기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 안에서 서서히 파악해서 친해지시는 그런 모습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어르신의 모습을 보면서 약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흐뭇했습니다. 저희 그 상담센터에서 예전에 혼자 되신 분들의 모임을 운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그런 취지로 모임을 했기 때문에 그 모임에 오시는 분들은 일단 그 모임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싱글이어야지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싱글인 분들이 이제 잔뜩 기대를 하고 오신단 말이에요. 여기 가면은 다 싱글 노인들만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서로 눈빛 교환 같은 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그런 거를 제공해 드리지는 않았어요. 뭘 했냐면 싱글분들이 쫙 오시면 한 50명 정도 오시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다 앞쪽을 쳐다보고 노년기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는 거예요. 또는 미술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음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이렇게 짝꿍을 맺어드리는 건 없고 그냥 50명이 단체로 같이 강의 듣고 50명이 같이 프로그램 하시고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한 달에 2번씩 했어요. 정기적으로. 둘째, 넷째, 화요일에 모이셔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하시면서 서서히 친해지시는 그 과정을 저희가 운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홀로 되신 분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밍밍한 재미없을 법한 그런 모임인데 그 모임이 인기를 끌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 서울에서 이 모임이 있었는데 대구에도 이 모임을 개설을 했고요. 광주에도 이 모임을 개설해서 1년에 몇 번씩은 서울, 대구, 광주에 이 모임, 혼자 되신 분들의 모임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번은 서울로 다 같이 모이시고 한 번은 광주로 다 같이 모이시고 한 번은 대구로 다 같이 모이셔서 한 곳에서는 50명 정도였는데 세 곳의 어르신들이 다 같이 모이니까 150명 정도가 되시잖아요. 그리고 지역별로도 타 지역의 분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굉장히 성황리에 즐겁게 모임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선생님, 그러면 1대1로 남녀 간의 짝을 이렇게 커플을 연결해드리지 않았는데 그럼 그 안에서
커플이 탄생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커플 1대1로 짝 맺어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림을 차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이성교제로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바랐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서서히 친해지셔서 이성적인 만남이 됐든 노후를 함께 등 기대면서 어깨 기대면서 같이 살아가시든 어쨌든 첫 출발은 서서히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저희 취지에 맞게 어르신들이 그렇게 잘 따라와 주셔서 좋은 결말을 많이 맺었던 그런 모임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어르신도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처음에 서서히 친해지시다가 지금 결혼 얘기까지 나오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저는 한껏 박수도 보내드렸고요. 할머니의 마음을 정확하게 제가 읽은 다음에는 그러면 그런 마음이시라면 할아버지하고 재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격려와 힘을 보태어 드렸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가족분들하고 인사소개도 나누신 후고 아마 구체적인 결혼 생활에 대한 의논을 하나씩 하면서 실제로 살림에 대한 준비도 해 나가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날도 추워지는데 이렇게 마음을 보태서 더 따뜻하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첫 번째 사례에서는 어르신의 재혼에 대해서 제가 체크해야 될 부분 알려드렸고요. 진행 과정을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잘 진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